11장 2절 한계와 평균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도함수란 말을 사용하죠. 이 도함수라는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마지널, 한계란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마지널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계 비용, 한계 수입, 한계 효용, 이와 같은 용어들은 전부 다 앞으로는 이제 도함수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둔다면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이 한계라는 개념과 평균이라는 개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증가하면 한계값은 평균값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고 평균이 감소하게 되면 한계값은 평균값보다 작아진다는 것, 그리고 한계값이 일정하다면 평균값하고 한계값이 같아진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총 비용이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죠. 총 비용은 토탈 코스트에서 우리는 TC로 써서 표시하려고 하고요. 어떤 제품을 Q개만큼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Q개만큼의 제품을 산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이 바로 고정비용과 그리고 가변비용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공장을 짓고 그리고 설비 기기를 설치를 할 때 워낙 큰 목돈이 들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원리금 합계로 해서 이제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비용이 고정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변 비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그때 원자재 값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변 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Q개 산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때 총 비용을 TC는 바로 Q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산출량 Q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은 가변 비용과 그리고 고정 비용의 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F는 고정 비용이고 얘는 가변 비용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 즉 TC를 Q로 나눈 것을 우리는 평균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은 바로 FQ 플러스 F, 즉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이니까 수학교로 써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널 코스트라 해서 한계 비용이란 말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계 비용이란 말은 어떤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평소 생산하는 생산량보다 한 개를 더 많이 생산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추가로 하나를 더 생산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바로 그 비용이 우리는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한계 비용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마지널이라는 단어는 도함수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제품을 생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개를 더 추가 생산할 때 총 비용의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총 비용의 변화율이에요. 독립변수가 Q니까 Q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D, DQ, 이때 TCQ는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FQ 플러스 F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이 F는 이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상수예요. 그래서 Q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F'Q만 나오는군요.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은 결과적으로 총 비용의 변화율이에요. 또는 이렇게 이 지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변 비용의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평균 비용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Q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평균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분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하죠.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자를 미분하는데 이거 상수예요.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얘만 미분하면 되겠네요. F'Q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그리고 분모 미분하는데요.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은 다시 쓰면 Q분의 1, 그리고 한 번 더 쓰면 Q를 하나 다시 내보낸 거예요. F'Q, Q 마이너스 FQ 플러스 F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Q분의 1, 얘는 F'Q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Q분의 FQ 플러스 F 이와 같이 됐죠. 자, 여기에서 이 F'Q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변 비용의 변화율이니까 가변 비용의 변화율은 바로 한계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 C가 돼요. 마지널 코스트예요. MC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을 볼까요? 이 뒷부분을 잘 관찰해 보면 얘는 Q분의 FQ 플러스 F니까 Q분의 FQ 플러스 F니까 바로 AC 평균 비용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양변에 Q를 곱하고 그리고 양변에 AC를 더해버리니까 한계 비용은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Q를 1로 곱했습니다. Q 그리고 D, DQ 여기가 이제 AC가 됐죠. AC만 씁시다. 자, 이제 Q를 양변에 곱하고 AC를 넘겨요. 그러니까 플러스 AC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구해졌네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Q는 산출량이니까 항상 양수인데요. 문제는 요거예요. 이 값이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C가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평균 개념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계 개념은 평균 개념보다 큰 값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이 계속 증가하면 이게 AC가 증감수라는 얘기잖아요. 증감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값은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도함수니까 결과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이건 당연히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도 양수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비교를 한다면은 MC 값이 AC 값보다는 크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MC가 AC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만약에 AC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AC가 즉 평균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할까요? 일정하면은 평균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은 그러면 이거 도함수 이게 상수잖아요.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D, DQ, AC는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상수가 되니까 얘가 상수니까 D, AC, DQ 값은 0이에요. 이게 상수니까 일정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요. 얘가 0이니까 그럼 얘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MC하고 AC가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평균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도함수 값은 0이잖아요. 왜냐면 일정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0이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C가 감소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평균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평균 비용이 만약에 감소한다면 얘가 감소하는 함수니까 그 도함수는 음수가 되죠. 감소하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양수거든요.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돼서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를 비교하면 이거에서 이만큼을 뺀 거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MC하고 비교해 본다면 MC하고 AC를 비교하면 AC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보세요. 자, 이제 평균값이 증가하게 되면 왜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크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평균값이 감소하게 되면 왜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작아지는지, 그리고 평균값이 일정하면은
왜 한계값하고 평균값이 같아지는지 이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보다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보통 우리가 이 평균 비용에 대한 함수는 보통 이제 U자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경제학에서 이 평균 비용이 보통 이제 U자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을 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표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계 비용에 대한 곡선을 보라색으로 표시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잘 보세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거 이상일 때 평균 비용이 증가하죠.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MC가 AC보다 크게 그려집니다. 위에 그려져야 되고, 요걸 볼까요? 자, 이제 평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거 평균 비용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MC가 AC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일정하다면은, 즉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는 이게 같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왼쪽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MC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평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은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더 작고요.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요. 평균 비용이 일정하게 되는 지점에서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지점에서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니까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 사이의 관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평균과 한계가 어떤 개념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보니까 U자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까 자, AC의 극소값은 MC하고 AC가 같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계 비용, 평균 비용, 그리고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다는 거,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MC하고 AC가 같을 때 AC 곡선은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한계와 평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계 수입과 평균 수입 사이의 관계를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총수입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총수입은 TR로 써서 표시를 하려고 하고요. 총수입은 가격에 그리고 산출량을 곱함으로 해서 우리가 즉 Q개만큼을 산출했을 때 그 각각의 산출량에 대응하는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그걸 다 판매했을 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총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총수입 TR은 그리고 P하고 R의 곱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은 토탈 레비뉴는 P 곱하기 Q, Q는 산출량이고 P는 가격이에요. 자, 여기에서 Q는 P만의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Q는 P만의 함수가 되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P는 이퀄 QP 형태로, PQ 형태로, 다시 말해서 역함수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도함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근데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이 Q'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Q'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역함수는 보다시피 가격은 산출량만의 함수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총 수입 TR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평균 수입이라는 것은 총 수입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즉 평균 수입은 총 수입 TR을 산출량으로 나눈 건데요. 자, 총 수입이 P 곱하기 Q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Q로 나누면 P. 그래서 평균 수입은 이와 같이 P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널 레비뉴에서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요. 한계 수입이란 말은 조금 전에 약속했던 한계 비용하고 비슷해요.
제품을 하나를 더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총 수입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총 수입이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한 제품을 더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의 증가율이니까 바로 이렇게 도함수로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수입은 총 수입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자, 여기에서 DDQ 그리고 TR은 PQ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PQ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민법을 적용하죠. 보다시피 P도 Q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죠. DP, DQ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에요. 자, 얘를 P에 대해서 P로 묶어내면 1 플러스 P분의 Q 그리고 DP, DQ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다시피 Q가 산출량이 가격 P만의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다음같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Q, DP 그리고 P를 Q로 나눈 것, 이것이 앞서 배웠던 탄력도잖아요. 앞전에서 배웠던 탄력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수요의 탄력도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도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ED로 표시를 했었잖아요. 자, 이 기호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DQ, DP, Q분의 P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아래가 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ED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ED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D가 무한대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무한대였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러면은 이 MR 한계 수입 MR은 자연스럽게 이 가격 P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 가격 P가 바로 평균 수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입하고도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D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보다 크면 얘네들이 0점 얼마잖아요. 1에서 0점을 빼니까 이게 양수예요. 이건 항상 양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계 수입이 양수가 나옵니다. MR이 양수가 돼요.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더 많이 팔렸을 테니까 총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ED가 1보다 작으면 MR은 0보다 작게 돼요. 한계 수입은 음수가 되니까는 그건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계 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예제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토탈 코스트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Q만의 함수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변 비용이에요. 얘는 고정 비용입니다. 고정 비용. 자, 이때 이렇게 평균 비용과 그리고 한계 비용이 U자형 곡선이 될 수 있도록 앞에 계수 A, B, C와 F의 조건을 각각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AC를 찾아보면 AC는 TC를 Q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Q로 나누면 AQ의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 그리고 Q분의 F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널 코스트는 도함수잖아요. DDQ, TC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AQ의 제곱 플러스 2BQ 그리고 플러스 C, F 고정 변수는 상수가 되니까 Q에 대해서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1번, 이거를 2번이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C하고 MC를 구했는데요. U자형 곡선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먼저 MC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C에서 자, 우선 여기 잘 보면 Q에 관한 2차 함수예요. Q에 관한 2차 함수니까 이런 꼴이 되려면 최고청합회 계수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기 위해서는 최고청합회 계수가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Q는 산출량이잖아요. 산출량이니까 뭔가를 산출했을 때 비용이 당연히 들지요. 그래서 Q가 양수일 때는 이 비용은 당연히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Q가 양수일 때 이 비용이 양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가 Q가 이렇게 있다라 봐요. 그러면 이런 꼴로 나와 있으려면 U자 모양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돼야 되는데 Q가 0보다 클 때 산출량이 있을 때 이 비용이 다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Q가 독립되었을 때 이 Q축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곧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판별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샤프 계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을 적용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AC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제곱은 3AC보다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B의 제곱보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인데 방금 전에 A가 양수였잖아요. 이게 양수니까 이 C도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지요. 그래서 A가 양수이고 C도 양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식의 대칭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AQ의 제곱 플러스 2BQ 플러스 C에서 얘를 3A를 묶어내면 Q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3A분의 2BQ 이와 같이 됐죠. 전개하면 3AQ의 제곱 2BQ가 됐어요. 그래서 3AQ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는 3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전개해 볼게요. Q의 제곱 2배 하면 3A분의 2BQ, 3A분의 2BQ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C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돈하니까 3A Q 플러스 3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3 약분되고요. A도 하나 약분되니까 3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입니다. 자, 이제 이걸 찾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대칭축을 나타내잖아요. 자, 대칭축인데요. 대칭축은 Q는 이퀄 마이너스 3A분의 B인데 이 Q는 생산량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볼까요? A가 이미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양수가 되려면은 그 B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음수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F는 고정비용인데요. 이 고정비용은 항상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니까 그래서 고정비용은 당연히 F는 양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이제 대출받은 것이 다 갚아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고정비용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F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한계 비용일 경우 얘가 아래로 블록하려면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런 걸 다 만족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요 조건은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얘를 통분하면은요. 통분하게 되면은 3A분의 마이너스 있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3AC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건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논리로 이 식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AC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이 마지널 코스트에서 사용하는 ABC는 여기서 이 평균 비용에서도 동일한 ABC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뭐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똑같은 ABC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얘도 당연히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먼저 뭘 할 생각이냐면 그럼 여기서도 정말로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가 대칭축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얘만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다른 건 뭐 다 똑같으니까 대칭축만 조사를 해볼게요. A로 묶어내면 Q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Q 그리고 플러스 C 더하기 Q분의 F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Q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Q의 제곱 2 해서 약분하면 A분의 BQ가 되죠.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니까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C 플러스 Q분의 F예요. 전개를 하니까 Q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그리고 Q분의 F예요. 자, 여기도 대칭축은 Q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Q가 산출량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양수니까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B가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제 3번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11장 3절 우리가 극대극소를 이 경제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